고소당한 걸 아는 순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이걸 하지 않으셔서 경찰이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감옥을 가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굉장히 많은 문의를 받는 사건 유형 중 하나가 성범죄, 그 중에서도 성추행 또는 강간 사건입니다. 검사와 변호사로 합쳐서 15년 이상 법조계에서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은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은 성범죄도 있지만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리는 경우도 많다는 점입니다. 이는 아무래도 이런 성적인 사건은 제3자나 아니면 CCTV가 있는 이런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그 행위에 대해서 동의가 있었냐 하는 부분도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나는 당사자와 합의하에 일정한 행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그게 아니었어서 한순간에 성범죄자로 몰려 감옥도 가고 인생이 바뀌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 해야 할 4가지 대응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건 내용을 자세히 복기하는 것입니다. 당연에 빠진 얘기라고 생각하고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의 기억력은 절대로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불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에 남게 되고, 또 성범죄는 대부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바로 복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끝에 가서는 진술 싸움, 즉 진술의 신빙성, 누구 말이 더 믿을 수 있냐의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폭행 사건 이런 것과는 달리 제3자 증인이 있기 어렵고 CCTV나 블랙박스와 같은 명확한 증거가 있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양식이 있는 건 아니니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서 혹은 핸드폰으로 당시 있었던 일을 정말 숨소리 하나까지 자세히 적는 것이 필요하고, 이 자세히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판단하지 말고 모두 쓰라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나에게 불리한 것도 작성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점에 있어서 가장 훌륭하게 해주신 의뢰인 한 분이 생각이 나는데요. 사건 일지를 글씨 사이즈 9로 해서 40장을 써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걸로 인해서 업무가 많아진 셈이지만 저는 되게 감사하고 오히려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그분이 어떤 숨소리를 냈고 어떤 멘트를 했고 그림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분과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도 남기셨고 했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자세히 쓰는 것이 중요한데 대부분 의뢰인들은 기억이 안 나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쓴 거예요, 그걸 어떻게 다 써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제발 그러지 마셨으면 좋겠고, 또 완전히 잘못 쓴 의뢰인도 생각이 나는데 중요한 거는 쏙 빼먹은 겁니다. 본인이 판단해서. 그리고 보통 의도적으로 빼먹는 거는 자기한테 불리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쓰는 건 어디 제출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도움을 줄 변호사에게 보여주는 거고, 변호사는 이 비밀을 지켜야 될 법적인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리한 내용도 꼭 작성해서 변호사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증거 수집입니다. 증거는 별게 아니라 상대방과의 나눈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함께 있으면서 뭔가를 결제했다면 결제 기록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건 CCTV인데 CCTV는 많은 경우 원칙에 따라 경찰관을 대동해서 와야 준다고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 혹은 상대방이 나 너 고소할 거야 라고 사인을 준 상황에서 갑자기 내가 경찰을 대동해서 CCTV를 확보하는 건 사실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어렵지만 추천드리는 거는 찾아가서 감정에 호소해서 CCTV를 달라고 요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원칙적으로 물론 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CCTV 영상 안에는 나만이 아니라 제3자의 개인 정보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 그냥 양해를 구하고 다른 사람은 나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내가 내 폰으로 촬영하겠다라고 하셔도 되고, 그조차도 허락을 해주시지 않는 분이라면 이게 지금 저한테 너무 중요하니 요날에 있었던 요거는 시간이 지나서 지워지지 않도록 따로 보관을 꼭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법원을 통해서 증거를 보존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고 하고 하다 보면 또 시간이 걸리고, 아무리 고급 빌딩이라 하더라도 CCTV 보관 기간은 매우 짧기 때문에 내가 내 발로 찾아가서 확보하는 것이 사실 가장 안전한 방법이긴 합니다. 세 번째는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성이 고소를 당하는 입장인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고소당할 위기에 있는 남자는 공포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상대 여성과 해결하고 싶어서 연락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가 누구고 나와 어떤 관계고 어떤 일이 있었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이미 고소에 대한 언지를 준 상황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더 수렁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내가 던진
하는 말 한마디가 범행을 자백한 걸로 수사기관에서 간주가 되기도 하고, 오히려 대화 과정에서 상대 여성의 감정을 더 상하게 해서 해결이 될 게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무섭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이유로 함부로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은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성범죄는 유일하게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말씀드리는 몇 안 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분들을 가끔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살짝 허리에 손 한번 두른 게 단데, 뭐 이런 식의 말을 하는데, 성자가 들어가는 순간 그 행위가 아무리 별거 아닌 거라고 내가 생각해도 결코 별거 아닌 게 아니고, 성범죄는 그 자체로도 처벌도 세지만 부수 처분이라고 해서 신상 정보가 등록되고 공개 고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가볍게 보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범죄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누구 진술을 더 믿을 수 있는가의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정리하고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상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가급적 조사받을 때 변호사와 함께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받을 때 왜 변호사가 같이 가는지를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과정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경찰이 물어보는 질문을 변호사의 귀로 라이브로 들을 필요가 있어서 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을 반드시 변호사랑 같이 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그럴 필요가 있는 이유가, 나는 억울한데 상대방은 도대체 이게 왜 성범죄라고 생각하는지를 내가 알 수가 없고 피해자랑 직접 연락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수사관의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고, 내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이 어떤 심증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사받을 때 변호사와 같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라면 수사관이 물어보는 질문에서 더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수사관 앞에 놓인 서류만 봐도 상대방은 어떤 자료를 제출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님, 동행만 하는 데는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는 좀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우니 경찰서 가는 것만 같이 가주세요, 이런 취지의 질문인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변호사 사무실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가 조사 때 같이 가는 이유는 경찰관이 물어보는 것을 듣기 위한 거고, 듣고 와서 우리의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 수사기관에서 다시 연락이 오면 연속해서 대응을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동행만 하는 것은 마치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만 주시면 판독은 제가 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동행만 변호사와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추행으로 고소당했을 때 4가지 대응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1번 사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복기할 것, 그리고 2번 관련 증거를 수집할 것, 그리고 3번 가급적 피해자와는 직접 연락하지 말 것, 4번 하루빨리 변호사와 상담할 것입니다.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순간은 누구에게나 공포스러운 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걸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어줄 수 있는 변호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최용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